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을 먼저 같이 잡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발표되는 주요 지표는요, 바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7시에 발표가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만큼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만큼 끌어올려지는지도 향후 정책 변화에 있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고용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7시 소비자 물가 지수 한 차례 시장을 흔들어 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다 보면요, 오늘도 역시나 물가지수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오늘은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경제지표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시장 흐름을, 시장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시간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또 보시면은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는요, 미국의 고용 지표죠. 그래서 오늘 동시간대에 발표됩니다. 물가 관련 지표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 자, 이 두 가지가 동시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이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은 만큼 시장 방향성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방향성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보십시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소폭 내려왔다가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어제 발표되었던 주간 원유재고 지표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발표가 됐죠. 자,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증가하는 모습 속에서 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15일 그 전날, 그러니까 14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API 주간 원유 재고의 수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갑작스럽게 하락했던 주된 원인 뒤에는 뭐가 있었나? 바로 이 API 주간 원유 재고가 있었습니다. 자, 평상시대로라면 그렇게 썩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요. 보면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무언의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어제 발표되었던 주간 원유 재고 수치는요, 이 API 주간 원유 재고보다는 훨씬 좀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제 유가가 한 차례 하락했지만, 지표 발표 이후에 하락했지만 다시 좀 상승 반전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펙의 30일날 발표될 동향이겠죠.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유가를 움직이는 가장 주된 재료가 아닙니까? 자, 11월 30일 날 비엔나에서 또다시 한 차례 오펙 회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7일 날 진행되었던 거는요, 오펙의 월간 석유 원유 동향 보고서고요. 자, 이번 30일 날 발표되는 것은 오펙의 감산 회의다. 그래서 그 성질과 목적 자체는 조금 틀려요. 자, 30일에 진행될 오펙 회의 결과를 앞두고 추가 하락은 아직까지는 막은 상황입니다. 저점 횡보가 조금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박스권이 형성됐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의 생산량이 그 API 주간 원유 재고 지표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반전 상승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2주차 연속으로 예상치를 벗어나고 상승세를 유가 생산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뭘 의미하냐면요, 과거 유가가 하락했던 주된 원인은 바로 오펙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러시아의 치킨 싸움, 한마디로 누가 먼저 죽냐, 나 계속 생산시키고 계속 가격 내릴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배고파 죽나 보자라는 싸움을 했던 게 바로 치킨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다시 미국의 이러한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특히나 이 오펙이 11월 30일 날 11월 30일 감산 회의를 앞두고 그 전에 유가 생산량을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시켰다는 점은 치킨 싸움을 거는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펙 회의의 감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게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어요. 자,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8달러의 강한 매도 매물대 형성 중이다 말씀드렸죠. 자, 이번 추가적인 하락은 이미 55.50달러를 파동상 뚫었어요. 추가적인 하락은 52.50달러. 만약 50.50까지 뚫는다고 한다면 49.50까지 다시 하락 반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매도 매물대 지금 55.50달러 돌파 못하면은요, 추가 하락은 진짜 49달러까지 다시 도로 하락합니다. 자, 뭐 우리한테 좋죠. 뭐 기름값 떨어지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여기서 11월 30일 날 말도 안 되는 감산 협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어주며 유가가 다시 상승 반전하며 고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하락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일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55.40달러에서 55.40 라인에서 매도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55.4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1차적으로 52.50 300틱 바라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49.50까지 600틱 정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달러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어저께 한 차례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93.30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시 반전 상승했는데, 자, 달러의 움직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밑에 3분 달러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달러는 금은이 어저께 다이나믹했어요. 뭐 어저께 한 차례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내려오고 이러한 모습세가 바로 달러가 휘청거렸기 때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은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방향성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들 3분 달러 진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향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 방향성 제대로 잡아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구독하세요. 보시면은 3분 달러 동영상 조회수가 그 시장 포커스 조회수보다 항상 낮아요. 네, 사실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달러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간에. 자, 금은요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탈하는 방향으로 더 추가 신호 나올 것 같아요. 1310 위로 이탈할 경우, 아래로 이탈할 경우에 1220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죠. 자, 다음 유로는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중요하게. 자, 유로 같은 경우에 달러가 어저께 하락함에 따라 상승했고, 역시나 다시 달러 상승 반전함에 따라서 유로 역시 하락했습니다. 동일하죠? 금 움직임과. 금도 어저께 장 초반 상승했다가 다시 장 후반부에 하락했으니까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로의 어저께 캔들 보시면요, 유로 캔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하나요? 하락 캔들이라 그래가지고 제 캔들 기초학 강의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밑에 또 강의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공부해보세요. 하락 캔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주로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하락 추세. 그러니까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죠. 상승 추세가 하락 반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 추세 끝에는 항상 꼭대기에는 이런 하락 캔들이 유지한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뭐 여러 군데 제가 주로 이게 뭐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차트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하락 캔들이 뭘 의미하는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을 유지하고 있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매수 모멘텀이 형성 일부 돼서 매도 추세선이 이탈했다라는 점에도 한 차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입니다. 자, 유로가 물론 상승했던 이유 뒤에는 뭐 달러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유로가 매수 모멘텀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단기적인 단발성 상승이라고는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매수 대응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매도 추세선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단발성 상승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현재 추세선 저항의 지지선에 의한 지금 지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다시 하락 반전할 예정이니까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S&P는요,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미국의 최대 주주의, 미국의 두 번째로 주가 가치가 높은 엑손 모바일의 가치가 주가가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시 S&P를 끌어내렸습니다. 엑손 모바일의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유가의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의 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에너지주는 어저께 전반적으로 크게 1.2% 정도 하락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불러일으켰죠. 자,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과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또 한 차례 S&P를 박스권 형성하게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S&P가 현재 매수 추세선을 이탈했다라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2018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미지수로 받아들여지면서 S&P가 한 차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국선 마감 시황에도 좀 잡아드릴 부분이긴 한데 시장 참여자들이 S&P의 고점 매도를 시도하려는 점이에요. 최근 S&P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시장 심리입니다. 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미 주가 반영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알 수 없는 국제 정세로 인한 S&P의 둔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 한 차례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추세선 이탈했어요. 이거 매도 잡아야 돼요. 2475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라인까지 매도 대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5일은요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55.40 라인 매도 대응, 그리고 금 추가 추세 신호 대기, 유로 추가 추세 신호 대기, S&P 2475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는 여기까지.